네,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 첫 조사이자 22년 만에 이루어진 검찰의 구치소 출장 조사. 자, 지지자들이 구치소 앞에서 오늘 집회를 벌이기도 했었는데요. 현장 화면 보면서 설명을 듣겠습니다. 자, 순서 변호사, 오늘 10시, 오전 10시부터 구치소에서 조사가 시작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변호사 2명이 이제 구치소로 왔고요. 또 그 후에 9시 20분에 검사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10시부터 일단 오전 조사가 11시 50분까지 이루어졌고요. 네. 그 후에 점심 식사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후 1시 10분부터 오후 조사가 시작됐고, 그리고 오후 조사가 또 조금 전에 끝났습니다. 네. 근데 이게 조사가, 오후 조사가 지금 끝났다고 그랬는데, 네. 그 검찰 조사받던 때의 시간과는 굉장히 비교적으로 짧게 끝난 것 같아요. 제한 시간이 있는 겁니까? 구치소 조사는? 일단 검사는 그 형사소송법에 따르면은 그 수사 관련해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네. 따라서 만약에 검찰 청사로 와서 진행했던 그런 피의자 신문이라고 한다면 원칙적으로 시간에 제한 없이 야간에도 이제 피의자의 동의만 있으면 진행할 수 있는 것인데 네. 지금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제 미결 수용자로서 구치소에 수용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수용인으로서 구치소 내에 그런 그 일과 시간도 있고요. 여러 가지 그런 또 심리 상태의 고려, 그리고 또 앞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오늘 몰아치기식으로 수사를 하는 것보다는 좀 강도를 낮게 하면서 조금씩 좀 변화의 여지를 좀 모색해 보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검찰 쪽에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은 구치소 스케줄대로 오후 6시 이전에는 조사가 다 마쳐야 된다. 그렇게 또 확인이 되고 있네요. 자, 그래서 구치소 조사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저희가 대표적으로 질문 3개를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조사 장소는 접견실이냐 수감실이냐? 그러니까 수감실 방 안에 들어가서 검사들이 조사를 하나요? 아니면 접견실이라고 하는 면회하는 그 접견실에서 조사를 하는 건지 그게 궁금한데요. 오늘은 둘 다 아니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별도의 사무실에 네. 어제 그 접견실도 아니고 네. 결국은 수감실도 아닌 별도의 사무실에 서울구치소에서 임시로 조사실을 꾸몄는데요. 네. 책상 등의 가구를 배치하면서 임시 조사실을 만들었고요. 네. 이 임시 조사실에서 오늘 두 번째 피의자 신문이 이제 진행됐죠. 그렇군요. 자, 두 번째 또 궁금한 점입니다. 조금 전에 아까 말씀하셨는데 검찰이 원하면 언제든지 조사가 가능한 건지, 그런데 검찰은 그런 조사할 권한이 있다라고 아까 잠깐 설명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네. 또 지금 미결수로서 구치소에 수감 중입니다. 그래도 언제든지 검찰이 원할 때 가서 마음대로 조사할 수 있는 건가요? 원칙은 가능합니다. 아, 그래요? 네, 원칙은 가능하고 또 구속이라는 게 수사를 잘하고 열심히 하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러나 너무 빈번하거나 또는 뭐 필요하지 않은데도 반복해가지고 진행하거나 또는 시간이 너무 길거나 야간에만 집중적으로 하거나 했을 경우에는 수사권, 검찰권의 남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불법적인 수사로 인정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박근혜 전 대통령 여전히 또 묵비권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은 여전히 갖고 있는 거죠? 당연합니다. 진술 거부권이라고 하는데요. 당연히 사용할 수 있고요. 또한 또 피의자 신문할 때 검사가 제일 처음에 물어봅니다. 변호인의 조력, 또 변호사의 도움 받겠습니까? 네. 물어보고요. 또 그 다음에 진술 거부권, 즉 묵비권 행사하겠습니까? 네. 라고 물어봅니다. 여기서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묵비권을 행사하겠다, 진술을 거부하겠다라고 한다면 거부하겠다고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내용은 피의자 신문 조서에 직접 박근혜 전 대통령이 손으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별도의 조사실에서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았다고 했는데 지금 저희가 알려진 대로 취재한 내용으로 한번 자리를 꾸며봤습니다. 이렇게 조사가 이루어졌군요. 네, 그렇습니다. 한웅재 부장검사가 이제 주도를 했고요. 네. 또 피의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옆에는 변호인으로 여전히 선임되어 있는 유영하 변호사가 참여를 했고요. 네. 특히나 검사가 한 명 더 있었고 또 여성 수사관이 이제 같이 있었는데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여성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네. 검찰 수사관 중에 여성이 함께 자리했습니다. 그랬군요. 자, 그런데 동시에 오늘요, 또 최순실 씨가 어제군요. 자, 최순실 씨가 뇌물죄 관련 공판이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 최순실 씨가 또 아주 억울함을 또 호소했다고 하는데 네. 어떤 점이 그렇게 또 억울하다고 호소를 했습니까? 네, 오늘이었습니다. 네, 오늘 맞죠? 오늘 재판이 열렸고요. 그동안의 어떤 그 입장을 이제 유지했습니다. 즉,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요. 경제 공동체를 특검에서 인정하라고 강요했다. 강압수사였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갑자기 일어서면서 했고요.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 하기 전에도
계속 볼펜으로 메모하면서 자신의 그런 변호 활동을 이제 하기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 게다가 부부도 한 몸이 될 수 없는데 어떻게 경제 공동체가 될 수 있느냐? 그리고 경제 공동체를 인정하지 않으면 사회생활을 할 수 없다는 취지의 협박을 받았다라는 주장을 검찰의 했고, 협박을 받았다는 말입니까? 특검에서 받았다라는 것이죠. 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특검 측에서는 뭐 전혀 아니다라고 이제 반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뇌물 관련해서 경제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에 뇌물죄 아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이고요. 변호인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반면 특검 입장은 아니다. 경제공동체는 법률 용어도 아니고 반드시 경제공동체여야만 뇌물죄가 성립하는 것도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 역할 분담이 있고 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뇌물죄가 성립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주장을 했는데요. 네. 과연 누구의 말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법관이 엄격하게 아주 신중하게 판단을 해서 판결을 선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한편 박 전 대통령의 내부 생활도 좀 궁금한 점이 많은데, 자, 이 부분도 저희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궁금한 점 대표적인 질문 3가지 한꺼번에 보여주시죠. 자, 실시간으로 뉴스 시청이 가능하냐? 자, TV를 볼 수 있다는 얘기는 들었고, 녹화한 드라마들을 일부 방영해준다라는 얘기는 들었거든요. 그런데 네. 뉴스를 녹화해서 방송해줄 리는 없을 것 같아서 뉴스는 어떻게 시청을 하게 되는 겁니까? 예, 뉴스도 시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예. 실시간이죠, 그거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모든 게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네. 그 저녁에 하는 뉴스는 생방송으로 시청을 해주게 하는데, 네. 안타깝게도 근데 종편이나 케이블 채널에 있는 뉴스는 틀어주지 않기 때문에 시청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겠고요. 아, 그래요? 종편은 보지 못하는군요, 구치소 네. 내에서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 TV 시청이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네. 다만 생방송으로 언제나 하고 싶을 때 시청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고요. 형집행법 그리고 뭐 시행령, 시행 규칙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자세하게 규정이 있는데요. 편성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라디오와 TV 방송을 섞어서 해주고요. 네. 또 여러 채널을 선택할 그런 권리는 없습니다. 네. 구치소 내에서 구치소 자체적으로 이제 편집한 그런 그 방송을 틀어주게 되고 네. 이렇게 시청을 할 수 있고 청취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제 징벌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치소 내에 그런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에 징벌이 가해지는데요. 네. 이렇게 TV 시청을 제한하는 것도 징벌 중에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아, TV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것도 구치소 내에 징벌 가운데 규정 하나로 있다. 아, TV를 못 보면 또 굉장히 괴로워하는 재소자들이 좀 있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 3번째 또 궁금한 점 볼까요? 저 질문을 좀 주시죠, 화면을. 네. 자, 독방 구조가 어떤지 좀 궁금해요. 3번째 질문도 아예 열어주시죠, 제가. 예. 자, 박 전 대통령의 전당 감시팀이 있다. 그리고 독방 구조가 어떤가? 2가지 또 한꺼번에 설명을 해주시죠. 네, 독방 구조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요. 예전에 그 소파 협정을 위반한 미군이 이제 그 구치소에 갔을 때 사용하던 공간을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쓰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미 그 독거실에 수용되어 있는 이재용 부회장 그리고 최순실 씨가 쓰는 1.9평짜리 방보다는 약 1평 정도가 큰 3.2평 규모의 독방인데요. 네. 특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점, 그리고 네. 또 샤워 시설이 있다는 점인데요. 이제 보통 샤워 시설이 외부에 있기 때문에 단체로 이제 줄을 지어가지고 가는 장면들을 구치소에 가면은 종종 보게 됩니다. 네. 남성이든요. 그런데 이제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독거실에는 샤워 시설이 내부에 설치되어 있고요. 별도에 설치가 돼 있고요. 그러나 이제 그 법에는 주 1회 이상의 목욕이 가능하고요. 네. 여성 같은 경우에는 주 2회로 되어 있는데 그 이외의 시간에 뭐 횟수라든지 시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특혜는 주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조금 전에 그 구치소 내부의 TV 시청 관련된 얘기를 해봤었는데, 이 얘기를 안 했군요. 전당 감시팀이 있다. 네, 그렇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굉장히 주요한 인물이기도 하고, 예. 게다가 또 여성이기도 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거나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굉장히 주의 깊게 관찰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여러 인물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 공범 관계로 현재 그 지목되고 있는 최순실 씨와 동선이 겹치면 안 됩니다. 네. 만나면서 여러 가지 그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분리시키는데요. 이 서울구치소 내에 여성 사동이 넓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분리하는데 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다라고 해서 아예 최순실 씨를 다른 그 남부구치소 등으로 넘기는 그런 것도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